8세대 골프입니다. 2.0 TDI 모델만 일단 수입이 돼 있고요. 프리미엄 트림하고 프레스티지 트림하고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단아하고 날카로운 느낌들이 아주 정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전보다 디자인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EA288 에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0 TDI고요. 배기량은 1968cc, 최고 출력은 150마력, 토크는 36.7kg 펄스미터입니다. 7단 DSG와 매칭을 이루고 있죠. 본닛에 에어쇼바가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보행자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골프가 소형 해치백이지만은 에어쇼바, 본닛에 쇼바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IQ 라이트는 다른 브랜드의 LED,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 LED 차량들에 비해서 그 반응 속도가 대단히 만족스럽죠.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7입니다. 휠 사이즈는 프리미엄하고 프리스티지하고 같고요. 휠 디자인이 다르죠. 라인도 해치백 치고는 제법 괜찮은, 전륜구동 해치백 치고는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특히나 디자인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안정감,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것들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 받고요. 뒤쪽의 유리 면적이 다른 해치백에 비해서 조금 넓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날카로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이 좋고요. 소형 해치백의 교과서답게 트렁크 공간 여유 있고 짜임새 좋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조수석 뒤쪽으로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네요. 펑크 수리 킷이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 생각보다 깊어서 주변부로 물건을 보관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공간이죠. 도어 디자인이나 아래쪽에 맵업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는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재질감이, 특히 몸이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트 형상 나쁘지 않고 몸을 잘 지지해 줍니다. 가죽하고의 장단점이 분명히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측면에서 보시면 전동 시트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팅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에르고 액티브라고 하는 시트는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차량들의 특성은 아래쪽에 이 발 공간이 넉넉해서 사용하기 좀 편리함이 있고요. 거주성 같은 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본닛은 이 측면에서 레버로 잡아당기시면 되는데 문을 열어야지 오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콕핏 구성은 측면에서부터 인포테인먼트까지 쭉 꺾어지면서 이어지는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눈에 아주 잘 들어와서 저는 운전할 때 안전운전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조명 관련 스위치는 예전에 로터리 타입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이제 완전히 터치 타입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P는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R, N 그리고 D,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는 해상도 좋은 편이고 가이드라인의 작동 상태도 좋습니다.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또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고요. 참고로 요소수를 주입하고 나서 얼만큼 주행이 가능한지는 저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약 14,500km 주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HUD는 깔끔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티맵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의 맵도 연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러스터의 느낌 좋고 넉넉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30가지 색깔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인 색깔은 이렇게 아이코닉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열선은 시트의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통풍 기능이 빠져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조절하는 것도 전부 다 터치 방식입니다. 많이 쓰는 기능들은 예를 들어서 비상등 스위치라든가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은 밖으로 키가 나와져 있고요. 아래쪽에 푹 패여져 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갖춰져 있고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오픈 타입입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깔끔하고요. 암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은데 공간의 깊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도 잡아당겨 보시면 넉넉하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는 LED 조명인가요? LED로 조명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여는 부분이 지금 터치 타입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최근 차량의 어떤 좀 세련된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여느 해치백과 비교를 해봐도 소형 해치백 중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저는 경쟁력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시트 자체가 안장이 앞쪽이 적절하게 올라와 있어서 참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에서 보시면 저기 낮에도 푸른색 빛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쪽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턱도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발공간도 비교적 넉넉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ISO 픽스 있지 않았고요. 암레스트 잡아 당겨 보면은 오픈타입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무릎 공간은 지금 의자를 제가 굉장히 뒤로 밀어놨는데 주먹 한 2개 정도, 하나 반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가운데 에어벤트도 있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보면 운전석 중심의 전형적인 운전석 중심의 콕핏 구성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좋죠. 스마트 키도 하이그로스 블랙 재질로 표면이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 그리고 약간 고급감도 느껴지네요. 도심 주행에서는 크기도 적절하고 이 스티어링이 좀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성 운전자분들이 골프 차량을 선택을 하셔도 과거에 다소 좀 묵직했던 느낌들하고는 사뭇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볍다고 해가지고 절대 불안하거나 이 불편한 느낌의 스티어링 조작은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소형 해치백이긴 합니다만은 승차감이 꽤나 안정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진동뿐만 아니고 잔진동 같은 것들도 비교적 잘 걸러주고 있고요. 평균 연비가 두 자릿수는 뭐 훌쩍 넘고 15km, 16km 이상도 여유있게 달성을 해주고 있는데 순수하게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약 16.7km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이고 길들이기도 안 됐고 주변 날씨가 추운 점을 감안을 해보면 디젤이라서 연비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디젤 차량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연비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트윈 도징이라고 하던가요? 미세먼지 같은 거나 안 좋은 배출가스를 현격하게 줄이는 그 필터 시스템이 2개가 붙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출력 저하라든가 연비에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력에서의 저하도 저는 이전의 TDI 엔진에 비해서 전혀 오히려 더 바깥쪽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매끄럽고요. 실내에서 유입되는 엔진 회전 질감이나 엔진의 그 특유의 갤갤거리고 약간 덜덜거리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소리들은 많이 유입이 안 되네요. 뒷좌석은 일단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넓고 쾌적합니다. 유리 부분이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쾌적함이 있고요. 썬루프는 완연한 파노라마 타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리 면적이 조금 있어서 뒤에 있을 때에도 파노라마 타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썬루프에 비해서는 뭐 요 정도면은 개방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30가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는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푸른빛의 컬러가 골프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위기를 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들리는 소리들, 그 다음에 아래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아이코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긴 뭐 제 나이만큼 차를 오래 시리즈를 유지를 해왔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8세대인데요. 8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완숙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해치백 차량들 이 뒷좌석에 앉게 되면은 앞좌석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승차감이 구현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골프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앞쪽에 맥퍼슨스트로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 앞쪽에서 느꼈던 쫀득쫀득한 느낌, 그리고 안정감 있고 이 잔진동 같은 것들도 비교적 잘 걸러주는 특유의 그 듬직한 맛은 뒷좌석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은 요 직전 세대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대응을 잘 해주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고 도심에서 차량 교통량이 좀 많을 때도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르고 액티브 시트라고 해서 이 프레스티지 모델 2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둘 중에서 약간 위에 있는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운전석에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 작동을 할 때 앞쪽에 그 인포테인먼트 패널에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돼 있고요. 바로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냥 시트에서 마사지 기능이 작동을 할 뿐이고 클러스터 상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상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상당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차량의 동급 차량, 차급에서는 저는 이 정도면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이중적 파업 차음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음 진동 수준, 특히 이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는 참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듀얼, 이렇게 셋업이 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글쎄요, 이 모드 간의 편차는 극명한데 시각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느낌들, 다양한 표현들을 해줬으면 훨씬 더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네요. EA288 에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유로6D에 해당되는 배기가스 기준으로 충족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50마력의 토크 36.7kg/S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차량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2.0 TDI라는 걸 보면 마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차량의 크기나 이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7단 DSG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울컥거리는 느낌이 적어서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고요.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킥다운을 하거나 쉬프트 다운을 할 때의 기어 반응도 상당히 빠릿빠릿해서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상대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앞좌석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가깝게 들리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치백의 이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단점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고, 경쟁하고 있는 세그먼트의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조용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전체적으로 유연하면서 코너링에서 언뜻 스체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전륜구동에서 이 정도까지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발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코너링에서의 만족감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는 점도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밑으로 많이 꺼져 있는 이 과거의 5세대나 6세대에서 많이 좀 꺼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8세대에 와서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물론 이 조절 폭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앞쪽에 윈드실드나 측면 유리 같은 경우도 널쩍하게 폭넓게 이 개방감이 좋게 형성이 잘 돼 있어서 운전할 때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운전 시야가 굉장히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잘 다가오네요. 사실 이 해치백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생기고 나면은 뒤쪽에 이제 아이가 어리면 카시트 같은 것도 설치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3인이나 4인 가족 구성이 됐을 때 SUV 쪽으로 눈을 돌리시기 마련인데, 글쎄요,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시트 장착하고도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해치백이다 보니까 세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트렁크 공간에 조금 열쇠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까운데 근거리 마트 조금 이용하시고 장거리 여행 가는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해치백이다라는 점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에는 레인 어시스트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거나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차선 중앙을 비교적 잘 지켜줍니다. 다만 이제 차량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버텨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법제도 때문에 너무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주변의 교통 상황을 감안해서 반자율 주행을 조금 더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연비는 짧은 코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연비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19.55 정도를 기록을 해줬고요. 조금만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와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하게 되면 앞자리가 1이 아니고 2로 바뀝니다. 20km 이상의 연비는 골프 TDI를 8세대 시승을 해보시게 되거나 오너가 되시면 10km대의 연비가 아닌 20km대의 연비는 어렵지 않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연비는 정말 좋은데요. 풍절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면소음보다 조금 더 잘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바닥이 좋지 않은 오래된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이상 달리게 되면은 노면소음이 조금 올라오기는 합니다. 풍절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드라진다는 의미고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퓨어 화이트 컬러인데요. 총 컬러는 7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조금 더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컬러들의 이 표현이 차량의 디자인에 참 잘 어울리기 때문에 크게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만 더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컬러는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공인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17.8인데요. 도심에서는 15.7, 고속도로에서는 21.3입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달려도 19에서 20 정도는 여유 있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대 연비는 23.8까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승이 짧기 때문에, 시승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2, 3일 정도 타보고 말씀드린 연비가 아니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7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80에서 1500rpm 그 사이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골프를 탈 때마다 느끼는데 이 차의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특히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이 안락한 느낌이라든가 안정감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1.0 TDI 프리미엄하고 프레스티지 이 두 가지 트림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폭스바겐 측에 의하면 상반기 중에 시대의 아이콘이긴 하죠. 골프 GTI를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재미있게 시승을 해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6 TSI나 1.4 TSI 같은 모델들을 들여와서 디젤뿐만 아니고 가솔린 라인업도 좀 폭넓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MIB3에 와서는 일단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가능하고요. 앞쪽 윈드실드에 HUD가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길찾기 설정을 하면 이 T맵에서 연동이 돼서 앞쪽에 길 안내가 HUD에도 연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폭스바겐이 소비자의 요구를 아주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일반 오디오인데요. 폭스바겐 하면 왠지 다인 오디오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 차량,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일반 셋업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생각보다 울림통이 큰 편은 아닌데 저음에서 우퍼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좋고요. 중음하고 저음대가 물론 막 뭉개지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에서의 그 구분도 아주 명확한 편입니다. 순정 오디오 치고는 괜찮은데요.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짧은 시승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느꼈던 부분은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거. 요거는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도심 주행에서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 묵직한 느낌의, 과거 골프의 너무 그 무거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묵직한 성향으로 셋업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너링에서 무게 중심 이동이라든가 이 날렵하고 날카로운 듯한 느낌의 이 핸들링은 글쎄요, 이 소형 해치백 전륜 구동에서 이 정도까지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폭스바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랜 동안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한 차량다운 그런 성숙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넘어봐도 보통 요 차급이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촐싹 맞은 느낌의 깡총 이렇게 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8세대 골프에서는 마치 이 중형차에서나 느꼈던, 네, 넘어서서 올라설 때도, 넘어가려고 할 때도 부드럽지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도 아주 깔끔합니다. 바인딩 로드에서의 이 찰진 느낌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무게 배분이나 이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높으면서 이렇게 운행을 할 때도 이 차가 과연 소형 해치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치고 나가고 빠져나갈 때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소형 해치백의 맛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지금처럼 서행을 하면서 어떤 그 안락한 느낌이라든가 안정감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느껴봐도 그러면은 이제 소형 해치백 느낌보다는 약간 준중형급 이상의 안정감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의 경쟁력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네, 이상 8세대 골프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